이번에는 완료 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완료 시제. 자,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쓰는 거죠. have 다음에 pp가 나와 있는 형태.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완료 시제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것, 앞에 나와 있는 이 have라고 하는 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자, 얘가 지금 have는 현재형이잖아. 얘가 과거의 형태로 바뀔 수 있어요. 과거, had.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앞에 그냥 will만 붙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have pp가 이런 식으로 have pp, had pp, will have pp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현재니까 얘네들은 현재 완료가 되는 거고, 과거니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알겠죠? 이게 기본적인 완료 시제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동사를 만드는 거라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전체가 한 덩어리의 동사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알겠죠? 그러면 얘 이제 의미가 뭔지 한번 그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완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얘네들의 첫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뭐뭐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과거랑 똑같아. 과거랑 과거 시제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뭐뭐 해왔다. 그러니까 뭔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뭐 한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는 거지.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한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한 적이 있다. 한 경험이 있다. 이게 기본적인 완료 시제 현재 완료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이게 기본적인 형태와 의미인데 도대체 그러면 얘가 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완료 시제를 볼 때 이렇게 have 플러스 had, pp, will have pp 이런 구조가 있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에 나와 있는 얘를 기준이라고 생각합시다. 기준. 얘가 지금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완료라고 하는 거에 이제 기본 개념이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제 현재라고 해볼게요. 현재보다 나중을 우리는 미래라고 하고 이전을 과거라고 하잖아. 그치? 그랬을 때, 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어디냐면 현재가 기준이에요. 이 현재라고 하는 얘가 기준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현재 완료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기준 시점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 사건, 행위, 뭐 상태 이런 것들이 다시 일, 사건, 행위, 상태 이런 것들이 이때 일어난 거야. 이전에. 이 현재보다 이 기준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이 어디까지 기준 시점까지 연관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게 현재 완료인 거예요. 다시 현재 완료의 기준은 어디야? 현재가 기준이야. 그 현재가 기준인데 이 기준 시점보다 이전에 있었던 뭐 일, 사건, 행위, 뭐 상태가 어디까지 이 기준 시점까지 연관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게 완료 시제라고, 현재 완료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는 현재보다 이전에 있었던 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느낌을 나타내는 게 현재 완료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I have lost my watch. 이렇게 그냥 맨날 드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구나 다 이렇게 예를 들지. 자, 그러면 여기 have pp잖아. 이게 이제 동사 덩어리라 보시면 돼요. 이게 동사야. 그런데 기준이 어디죠? 여기가 기준이죠. 현재가 기준이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잊어버린 게 언제 잊어버린 걸까? 언제 잊어버린 걸까요? 현재보다 이전에 잊어버린 거야. 언젠지는 중요하지 않아. 현재보다 이전에 일어났는데 잃어버린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게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 거야?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연관을 맺고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와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나에게는 지금 시계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현재 시점에 시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 행위가 여기까지 연관을 맺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시계가 이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 그냥 잊어버렸다
나는 잊어버렸다 시계를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얘를 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I lost my watch. 나는 뭐 했다? 시계를 잊어버렸다. 똑같아. 이거를 번역하건 이거를 번역하건 우리나라 말에서는 똑같아요. 왜? 우리나라 말은 이 완료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건 이렇게 쓰건 해석은 똑같아요. 근데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어. 내포하는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밑에 거는 어떤 거냐면 얘가 현재예요. 그러면 이 lost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것만 가리키는 거야. 여기 이 시점, 여기 잊어버린 그 시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현재를 놓고 봤었을 때 이 현재에는 나한테 시계가 있다 없다. 시계가 있다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돼야 돼요. 몰라요. 왜? 아니 얘는 그냥 과거 시제는 과거는 그냥 이때 여기를 가리키는 거라니까. 현재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알겠죠? 이게 기본적인 현재 완료, 완료의 개념이라 보시면 돼.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완료를 정리하자면 이런 거겠죠. 기준 시점이 존재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어디까지? 기준까지 연관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게 완료 시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해석을 이 1번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했다. 내가 잊어버렸다. 내 시계를 잊어버렸다. 근데 그게 연관을 맺고 있어서 지금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이 의미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게 있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해왔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뭔가 이어져 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동사의 의미가 이렇게 해왔다라는 의미를 쓰일 수가 있어요. 많이 쓰이는 게 막 이런 거 있죠. 많이 본 걸 거야. live라고 하는 동사. 이 live라고 하는 거는 살다잖아. 과거에 살았어. 자, 이 기준 현재 완료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I have lived. 내가 살아왔어요. 뭐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이제 for 쓰거나 뭐 또 for랑 뭐 since 이런 거 많이 쓰죠. 뭐 이때 몇 년 동안에 뭐 이후로 뭐 이렇게 쓰잖아. 그런 건데 자. 이 현재라고 하는 기준보다 이전에 이때 사는 거야. 이때 살기 시작했어. 근데 살고 한 게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현재와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finish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 이때 finish라고 하는 거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끝내오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 이 끝내다라고 하는 거는 단발성이잖아. 뭔가 이어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그냥 한번 끝나는 거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계속이래 해왔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왔다의 그런 의미와 연관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는 어떤 거냐? 현재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기준보다 이전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 이때 현재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역할인 거냐면 이때까지 살아오는 게 어떤 그 기준이 이 전체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기준까지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한 적이 없는지 그런 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게 이제 경험이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 뭐 I have watched the movie. 그 영화를 봤다. 본 적이 있다. 뭐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once 한 번, 뭐 두 번, 뭐 three times 세 번 이렇게 하면은 진짜 완벽한 어떤 그런 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런 것도 이런 부사도 같이 쓰일 수 있죠. 뭐 ever라던가 never 같은 것들 한 적이 있는지 한 적이 없는지 뭐 그런 것들도 이러한 부사를 같이 동반해서 이제 이런 경험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얘가 이렇게 기준을 나타내고 그 기준보다 이전에 있었던 게 그 기준까지 연관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 이거를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일단 이렇게 보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과거 완료 had pp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어디야?
이때 had가 과거가 기준이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단계가 이제 또 뒤로 밀려나간다고 보시면 돼. 그럼 봐봐.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되는 거지. 아까 전에 현재 완료는 여기가 기준이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이 기준이 되어서 그거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어디까지? 이 기준까지 연관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얘도 뭔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건지, 여기에 일어났던 행위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혹은 이때까지의 어떤 시간의 범위 안에서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미래 완료는 어떻게 되겠어? 특정한 미래 기준 시점이 존재를 해야 되겠지. 어떤 특정한 미래 시점이야. 그러면 이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연관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도 이제 미래 완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과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뭐다? 현재라고 하는 거는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현재를 안 써줘요. 그쵸? 현재 완료를 쓸 때. 그런데 과거 완료나 미래 완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 시점이라던가 구체적인 미래 시점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해야지 그렇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쓸 수 있다는 거다. 알겠죠? 이거는 다음 거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과거 완료, 미래 완료.